CES는 이제 가전 전시회라고 소개하기 어려울 정도로 서로 다른 산업의 융합을 선도하고 있는 최신 테크 트렌드의 경연장이 됐죠.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여겨봐야 할 트렌드가 무엇인지 힌트를 얻고 싶으시다면 기조연설에 나서는 기업의 목록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조연설에서는 대체로 친숙한 IT 기업이 시장 지배적인 기술 트렌드를 소개하긴 하지만 일부는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하는 기업들이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헬스케어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던 2022년 CES 역사상 최초로 헬스케어 기업인 에보트의 CEO가 기조연설에 나섰고요. 2023년 역시 역사상 최초로 농기계 회사 존디어의 CEO가 기조연설에 나섰던 것도 CES 2023의 전체 주제인 인간 안보를 관통하는 회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올해 기조연설을 살펴보면 뷰티테크와 리테일테크가 흥미로운 기술 트렌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CES 2024 기조연설자로 낙점된 두 회사가 바로 로레알과 월마트였거든요. 로레알은 화장품 회사로는 처음으로 CES 기조연설 무대에 오르게 됐는데요. 사실 CES에서 낯선 회사는 아닙니다. 2015년부터 벌써 6번이나 CES에 참가했고 2019년부터는 거의 매년 혁신상을 받은 신제품도 발표하고 있죠. CES 측은 CES 2024 기조연설에서 로레알은 개인화된 자기 표현을 위한 방법으로서 포괄적이고 접근 가능한 뷰티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로레알이 그동안 CES를 통해 어떤 제품들을 선보여 왔는지 보시면 조금 감이 잡히실 것 같습니다. 먼저 2019년 CES에서 선보인 마이 스킨 트랙 프로토타입입니다. 웨어러블 기술 제품 부문에서 혁신상을 받았는데요. 피부에 센서를 부착하면 피부의 pH 수준을 측정해 줍니다. 아토피성 피부염, 습진 모두 pH 균형이 손상됐을 때 악화될 수 있는 피부 질환이기 때문에 피부의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며 개인에게 맞춤형 제품 처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0년 혁신상을 받은 로레알의 페르소도 당시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됐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앱으로 피부를 촬영하면 AI가 사진을 분석해 주름, 반점, 모공 등 피부 상태를 파악하고 사용자가 특별히 신경 쓰는 피부 결점 등 기타 정보를 추가하면 기기 내 카트리지에서 성분을 조합해 딱 맞는 스킨케어 화장품을 즉석에서 만들어주는 기기입니다. 사진으로 사용자가 있는 위치의 지리 데이터를 분석해서 날씨와 온도, 자외선 지수, 습도 등 피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 조건까지 고려합니다. CES 2021에서는 페르소 기반으로 수천 가지 맞춤형 색상을 만들 수 있는 입생로랑 립스틱 제품과 함께 미용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샤워기 헤드인 워터 세이버도 공개했습니다. 로켓 엔진에 사용되는 공기분류 원리를 적용해서 물방울 크기를 10분의 1로 줄이면서도 수압은 유지하는 기술이었죠. 여기에 헤어케어 제품이 샤워기에서 함께 분사되도록 해 물 사용량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2022년 소개한 컬러 소닉은 집에서 손쉽게 셀프 염색을 할 수 있는 도구로 소개됐습니다. 원하는 컬러 카트리지를 넣고 머리를 빗으면 전동 브러쉬가 자동으로 움직여 염색약을 균일하게 도포해주죠. 지난해 혁신상을 수상한 합타와 로레알 브로우 매직은 모두를 위한 포용적인 뷰티 기술이라는 점에서 큰 찬사를 받았습니다. 합타는 손과 팔의 움직임이 제한적인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화장품을 바를 수 있도록 한 보조기기인데요. AI가 적용되어 사용자의 움직임과 사용 패턴을 학습하면서 점점 더 최적화되고 섬세한 동작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브로우 매직은 가정용 눈썹 프린팅 기기입니다. 로레알이 2018년 인수한 AR 회사 모디페이스의 기술을 활용해 사용자에게 알맞은 눈썹 모양을 추천하고요. 원하는 눈썹 모양을 고르는 눈썹을 쓸어 넘기면 눈썹이 그려지는 방식입니다. 국내 일회용 타투 프린팅 스타트업인 프링커와 협업한 제품이죠. 이렇게 지금까지 로레알이 CES에서 공개한 제품들을 살펴보면 AI 기술을 기반으로 초개인화된 뷰티 경험을 제안한다는 일관된 흐름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품 외적으로도 로레알은 제품 제조 시 성분의 성능을 예측하는 AI 알고리즘이나 블로그,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의 모든 뷰티 관련 게시물을 읽고 트렌드를 포착하는 AI 엔진, 트렌드 스포터 같은 내부 도구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AI 챗봇이 직원 채용에도 활용되고 있고요. 2010년 무섭게 디지털 전환을 시작했던 것처럼 AI 전환도 이미 발빠르게 시작한 것이죠.
이 회사가 생명공학과 AI 같은 신기술에 투자하는 금액만 2022년 11억 유로, 하나 약 1조 5,6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CES 2024에서 로레알은 어떤 기술을 선보일까요? 로레알 기술 인큐베이터 책임자 귀브 발루치는 CES 2024 기조연설을 귀뜸해달라는 질문에 6년간의 AI 경험을 바탕으로 로레알은 이제 뷰티의 미래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생성형 AI를 탐구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로레알 산하 브랜드인 메이블린과 마이크로소프트 팀즈가 협업한 AR 뷰티 필터를 예로 들었습니다. 물리적 공간을 의미하는 피지컬과 디지털의 합성어인 피지털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빅데이터 기술과 AI, AR 기술을 활용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현실과 가상 공간을 넘나들며 모두를 위한 아름다움을 어떻게 추구할지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뷰티테크라는 주제에 가장 잘 어울리는 회사 로레알의 올해 기조연설을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CES 2024 기조연설에 나서는 월마트는 최근 몇 년간 놀라운 테크 기업으로 변모하는 중입니다. 유통에서 오랫동안 공력을 키운 회사가 IT 기술에 익숙해졌을 때 얼마나 무서운 회사가 될 수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죠. 월마트 CEO 덕 맥밀런은 2021년 CES 기조연설을 통해 기술 융합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AI, 로봇, 5G 통신 등의 기술을 통해 비즈니스를 혁신하고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처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AI와 데이터, 로봇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고객의 시간을 절약하고 개인화된 맞춤형 쇼핑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것이었죠. 이때 기조연설에서 보여준 변화의 자신감은 현재 월마트의 물류창고 자동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월마트는 연말까지 전체 매장의 3분의 1에 로봇 중심 물류센터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고요. 3년 내에 이 비율을 6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전에는 창고 직원들이 트럭 트레일러에서 물건을 내리고 상품을 분류해서 선반으로 옮겼다면 이제는 자율지게차와 픽업 로봇이 이 역할을 대신한다는 것이죠. 창고에 설치된 센서들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해서 현재 어떤 물건의 재고가 떨어졌는지, 방금 하역한 상품은 어디로 옮기면 되는지 등을 직원들에게 알려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물 흐르듯 흘러가는 월마트 창고는 이 회사가 얼마나 IT 기술을 소화해 자기 것으로 만들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이제 정말 리테일 테크 회사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다고 해야 될까요? CES 2024에서는 생성형 AI가 전체 주제를 관통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모든 산업 분야에 생성형 AI가 접목되어 새로운 혁신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이죠. 월마트는 유통 부문에 생성형 AI가 도입됐을 때의 미래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회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생성형 AI 기술 활용에 엄청나게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10만 개 넘는 납품업체와 협상할 때 조정자 역할을 해주는 AI 챗봇이 대표적이었죠. 월마트가 플랫폼에 원하는 제품과 사용 가능한 예산 범위, 협상 달성 목표 등을 입력해 두면 챗봇이 납품업체 담당자와 챗GPT와 유사한 방식으로 대화를 주고받으며 협상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월마트 내부 직원들의 생성형 AI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만든 젠 AI 플레이그라운드도 있었습니다.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음악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생성형 AI 모델을 모두 모아놓은 사내 플랫폼인데요. 이를 바탕으로 직원들을 위한 생성형 AI 도구 마이 어시스턴트도 출시했었죠. 보고서 초안 작성, 자료 요약, 콘텐츠 생성 등에 활용할 목적이었습니다. 고객 경험을 위해서는 텍스트 투 숍, 즉 문자 쇼핑으로 생성형 AI를 실험하고 있다고 했었는데요. AI 챗봇과 대화 형식으로 루틴한 쇼핑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였습니다. 고객의 말을 이해하기 위해 자연어 이해 기술을 고도화하고 월마트 고객들의 구매 이력, 월마트 상품 정보 등의 데이터를 학습시킨 월마트만의 생성형 AI를 가진다는 계획이었죠. 그런데 월마트의 생성형 AI 도구는 그새 또 업데이트가 됐더라고요. 아마도 이 도구들이 CES 2024에서도 소개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선 월마트 쇼핑 웹사이트에서 검색 경험을 향상시키는 데 생성형 AI가 사용될 예정입니다.
월마트가 예로 든 건 자녀의 생일 파티에 필요한 물품을 사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유니콘을 좋아하는 아이의 생일 파티를 개최할 때 유니콘이 그려진 접시, 풍선, 냅킨, 장식 깃발 등을 일일이 다 검색해서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유니콘 테마의 5살 어린이 생일 파티라고 입력하면 필요한 상품이 한 번에 다 나온다는 것이죠. 이 밖에도 연령대에 가장 적절한 휴대전화 추천같이 복잡한 구매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긴 리뷰를 읽을 필요 없이 간결하게 요약해줘서 의사결정에 시간을 절약해주겠다고도 하네요. 문자 쇼핑 실험을 바탕으로는 음성 쇼핑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월마트 앱에서 이제 AI 챗봇과 음성으로 대화를 주고받으며 무엇을 구매할지, 언제 배달을 받을지 등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동안 꽤 오랫동안 실험해왔던 AR 기술의 생성형 AI를 접목시키려 했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월마트는 2022년부터 의류에 있는 가상 피팅 모델, 가전이나 가구에 있는 AR 가상 배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고객용 생성형 AI 도구를 소개하면서 AR 가구 배치에 생성형 AI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안했습니다. 방에 서비스를 업로드하면 공간의 가구나 소품을 항목별로 이미지 인식을 하고요. 고객이 챗봇에 방을 어떻게 꾸며야 할지 질문하면 월마트에서 판매 중인 소품이나 가구가 적절하게 배치된다는 겁니다. 가격이나 색상 등의 조건을 걸어 질문하면 조건에 맞게 다시 배치해 주기도 하고요. 화장품의 경우에도 이제 월마트 모바일 앱을 통해 20개 넘는 브랜드 1,400개 이상의 제품을 AR 필터로 미리 발라보고 살 수 있게 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로레알의 보디페이스와 유사하죠. 월마트가 가상 메이크업 서비스를 위해 손잡은 회사 퍼펙트 코퍼레이션은 생성형 AI 기술을 접목한 AR 필터로 화장이나 헤어스타일, 네일, 액세서리까지 가상으로 시작해 볼 수 있는 솔루션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월마트에 적용됐을 때 굉장히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 같죠. 월마트는 이번 CES 2024 기조연설을 통해 어떻게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같은 기술을 사용하여 고객의 쇼핑을 더 편리하게 만들고 직원들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유통업계의 혁신을 선도해 나가고 있는지 보여줄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소개하지 않을까 해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참고로 두 회사 모두 로블록스 플랫폼에서 가상 매장을 열고 제품을 판매하는 등 메타버스의 경험을 올해 실험하기 시작했다는 것도 공통점인데요. 생성형 AI가 접목됐을 때 다시 한번 주목받을 수 있는 분야가 메타버스라는 점에서 이들 회사가 CES 2024에서 메타버스의 새로운 그림을 보여줄 수 있을지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CES 현장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